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2020년 하반기 조립 완료. 얼마 전 뉴스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2020년 하반기 조립이 완료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KF-X는 벌크헤드 개발에 이어 G사의 15개의 엔진이 인도가 되어 12개가 시제기 개발에 투입이 되며 3개가 예비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원래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시제기 6대의 출고가 올해 말로 예측이 된다는 뉴스는 K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X의 예상 시제기 출고수는 6대이며 한국이 발주를 할 KF-X는 대략 60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조립 완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아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며 전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F-X의 개발에 이어 한국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항전 장비와 시제품 제작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테스트 항공기를 통하여 기술과 기능의 검증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래 2022년으로 진행된 KF-X의 초도, 비행도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의 체계 개발 완료 일정은 2026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블록의 개념을 도입 계속해서 진화하는 전투기의 개념으로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8년부터 120대의 KF-X가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상 단가는 700에서 800억대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블록 2까지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면 지대공과 지대지, 지대함의 무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블록 3에서부터 내부 무장이 가능하게 되며 스텔스 기술의 일부 적용으로 제한적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항공불모지라고 불리울 만큼 항공기술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K-10X, KT-1, T-50 골든 이글로 기술을 축적을 해왔으며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도입하고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을 할 만큼 항공, 전투기 제작 기술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KF-X의 개발은 사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엄청난 제작비와 연구 개발 인력,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2020년 시제기 하반기 제작 완료 뉴스와 같이 나온 뉴스는 인도네시아 KF-X 개발진 113명의 출국 소식이었으며 어디를 봐도 우선적으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뉴스만 보면 인도네시아 개발진의 이탈로 인하여 KF-X 개발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며 마치 안 되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KF-X의 개발 전 타당성 조사는 무려 5번이나 진행이 된 바 있으며 그 사이 시간은 13년이 흘러갔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어리석은 짓이다, 혹은 실패할 것이다, 혹은 방산 비리로 얼룩져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기에 급급했으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자는 언론과 사설이 폭주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반대를 하며 양산을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국이 개발한 항공기로 영토를 수호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들여와 무기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기술부터 정비, 운용에 이르기까지 도입국조차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무기의 종속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독자의 전투기 플랫폼이 없다면 공대공 미사일 하나도 독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엄격하게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는 항공기 부분, 특히 군용기 제작 기술의 축적은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국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은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사업으로서 자주 국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과 무장 체계.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정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비스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4.5세대인 한국형 KEX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입니다.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공대공 무기들은 주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은 미제 스마트 폭탄인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 합니다. 유럽과 미국제 무장을 한다면 친서방 국가들의 수출도 수월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의 다변화로 인해 다음 무기 수입이나 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너무 미국 위주의 무기체계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이나 견제가 심하게 작용했는데요. 이번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로 그런 견제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한국 무기 시장에서 상호 견제로 조금이라도 완화될 듯합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X 전투기는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열린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군 요구 조건을 설계에 모두 반영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DR은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기 제작 등이 가능한지를 공식 확인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지금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 이후 3년 9개월간 풍동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형상을 개선해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방침이다. 다음 달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ADX의 실물 크기의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가 시제기 제작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형 전투기인 KFX가 시제기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시제기는 2021년에 나오는데 올해 시제기가 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KFX 전투기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당초에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핵심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을 구입했으니 미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반대로 핵심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받아서 자체 개발이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제 시제기 제작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웬만한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체 제작한 미들급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역량을 가졌다는 것이 가슴 뿌듯합니다.